자, 중국 송왕조 다이너스티. 뒤에 문제를 보니까 1문단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네요. 그죠? 2문단의 재진술, 3문단의 뭐 추론 문제, 4문단의 나트루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제 봐야겠죠? 자, 송왕조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많은 개혁들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시대입니다. 송왕조는 어떤 시대이냐면 웰페어 복지의 시대다. 근데 그건 결국 야기시켰다. 아, 미안, 웰페어가 아니네. 전쟁이네요. 워페어네. 전쟁의 시기였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그 왕조가 종식하도록 야기시켰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각 문단의 주제를 잡아가면서 읽으면 되겠죠? 어, 자, 단어 먼저 보고 갔습니다. 어드밴스드.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정답 뭐예요? 소 sophisticated.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sophisticated가. 우리가 이제 세련된, 정교한 뜻 다 써보세요. 정교한. 2번 교양 있는, 지적인, 지적인 배운 여자 같죠? 그쵸? 그리고 뭐 학문이 있는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밝은, 물정의 밝은 다 외워야 돼요. 됐죠? 그러면 순진한 것 같아요? 안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하지 않은. 그래서 4번 도시적인, 5번 수준 높은, 6번 궤변을 늘어놓는 소피스터 학자. 궤변을 늘어놓는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할까? 강남 여자라고 할게요. 강남 여자. 시골 여자, 강남 여자. 혜인이는 시골 여자. 제 시골 여자하고 좀 반대되는 도시 여자의 느낌이다. 대학 나온. 알았죠? 클럽 가는 여자. 어. 자, 그래, 요런 뜻이 있고요. 어드밴스드는 선진의, 진보한, 배웠다 이거야, 그지? 세련됐다 이거고요. 다음에 이제 difficult는 이제 리고로우스라고 쓰고요. 엄격한이야. 이제 시험이 엄격하다는 얘기는 뭐야?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건 뭐예요? 항상 국적을 가리키는 장치, 나침판이죠. 캠퍼스. 자,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도록 야기시키는 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프람프트가요. 형용사로 쓰이면 신속한이야. 즉각적인. immediate. 그런데 동사로 쓰이면은 촉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유도하다. 그래서 야기시키다. 인과관계의 전치사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동사로 쓰였을 때 유명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고요. 자, 됐나요? 자, 가봅시다. 송왕조.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송왕조, 중국의 송왕조는요, last, continue죠. 계속 지속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960년부터 1279년까지. 그리고 병렬구조, encompass. 자, 컴파스가 나침반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컴파스 원 그리는 거 있잖아요. 원 이렇게 그리는 거 생각하면 돼. 이는 동사와 접두어고요.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포함하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아우르다 이런 뜻이 되죠. 내가 여기 있는데 컴퍼스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를 이렇게 가둬버렸어요. 둘러싸다, 에워싸다, 아우르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컴퍼스했다. 많은 것을, 그것은 뭐예요? 저기 동쪽 중국, 그러니까 중국 동부에 속하는 지역 대부분을 아울렀다는 얘기죠. 이렇게 삥 둘러쌌다. 이런 의미고요. 음, 그래서 송왕조가 지금 중국의 동쪽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송왕조 기간은 be notable for 뭐뭐로 유명하다죠. notable, 주목할 만한, 유명한, 뭐 striking, 주목할 만한이야. 근데 이제 for랑 같이 쓰이면 유명하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음.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예술적, 기술적 이노베이션, 혁신, 획기적인 거죠. 혁신. 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건 만들었어요. 오형식이죠. 그쵸? 이때 그것은 뭐야? 송왕조죠. 송왕조를 가장 향상 있는 랜드, 땅, 왕조로, 가장 선진화된 왕조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나 그 송환조는 이 둠이라는 게 명사로 쓰이면은 멸망이야. 멸망, 죽음, 파멸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보통 이제 be doomed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뭐 할 운명이다. destined 안 쓸게요. 쓸게요. destined 뭐 fate destin, fate, doom 다 운명이죠. 근데 마이너스 운명일 때 주로 써요. 그래서 뭐뭐 할 운명이다 이런 뜻인데 마이너스 운명일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왕조는 doomed 되었다는 얘기는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됐다는 얘기야.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됐다. 자, 끊임없는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오버스로운 오버스로우가 전복시키다죠. 그치? 그래서 이게 오버스로우가 전복시키다인데 얘가 이제 권력이 나오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끌어내리다. 오버스루가. 그래서 결국은 끌어내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이 글은 이제 이런 글이네요. 높은 수준의 이런, 그치? 혁신이 있었고요. 그 혁신으로 가장 선진화된 나라가 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는 몽골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이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글인가 봐요. 일문단이 이 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문단 갑시다. 송왕조는 구분됩니다. 나뉘어집니다. 두 개의 뚜렷한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그 시대는 북송과 남송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북송은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나뉘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북송은 get its start. 첫걸음을 내딛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작되었다 해도 돼요. 뭐 할 때 북송이 시작되었냐. 짱군이 있는데 무슨 짱군이냐면 주왕조의 짱군이 그 짱군 이름이 뭐냐 하면 짜오쿠 앙인이야. 짜오쿠 앙인이라는 짜오쿠 앙인 됐죠?
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나라의 장군이 전복시켰어요. 그 황제를 뭐로? 쿠데타로. 코프 하면은 쿠데타죠. 그래서 쿠데타로, 이너 코프, 쿠데타로 그 황제를 전복시켰습니다. 즉, 황제를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이름 붙였어요. 그 스스로를 뭐라고? 황제 타이주, 그 태조라고 할게요. 태조. 황제 태조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세웠습니다. 수도를 세웠어요. 도시에, 무슨 도시에? 카이펑. 카이펑이라는 도시에. 이때 카이펑이 송나라의 수도야. 송의 수도입니다. 아, 지금 이제 처음에 송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송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북송은 어, 저기 자오 쿠앙인이 세웠죠. 주나라에. 그러니까 주나라가 송나라를 세운 거죠. 됐습니까? 구테타로.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태조라고 불렀고요. 다음에 이제 저기 카이펑의 도시의 수도를 세웠습니다. 어디? 북쪽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북부에. 자, 이게 이제 되게 뒤로 갈수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고요. 황제 태조와 그의 디센던트. 얘는 뭐 후손이라고 할까요? 후예라고 할까? 뭐 자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커먼리, 흔히 인정받았다. 뭐 때문에? 그들이 개혁 때문에 인정받았다. 자, 태조 황제와 그의 후손들은요, 개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개혁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세웠다. 중국을 뭐로써 세웠냐면 선도국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세계에서 많은 지역에 있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해석할게요. 선도국가로서의 중국을 확립시켰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로 쓰고 있네요. 우리 1번 문제 푸는데 1번 문제 요약할게요. 자, 태조와 그죠? 태조 황제와 자손이 뭘 했어요? 많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확립시켰어? 전 세계 선도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요 얘기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재진술 문제는 우리가 포인트 되는 말을 딱 잡으면 돼요. 그치? 태조 왕조와 자손이, 그치? 개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뭘 설립했어요? 선도국가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항상 인과관계는 생각해야겠죠. 얘가 원인이죠. 그리고 결과죠. 자,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이 다 있어야 돼요. 자, 황제와 그의 아이들이 빨간색이, 그쵸? 집중했습니다. 방식에. 중국을 리딩 컨트리로 만드는 방식에 집중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파란색이 없네요. 개혁이 없어서 틀렸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뭐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탑 컨트리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중국은 인스티튜트 시작하다, 도입했다. 많은 개혁을 시작했다. 개혁 무슨 색깔? 파란 색깔이네요. 자, 빨간 색깔이 없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재진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색깔 놀이만 하는 거죠. 자, thanks to 뭐 덕분에 라는 얘기는 뭐야? 원인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과를 쓰겠다는 거네요. 자, 개혁 파란 색깔 덕분에 이루어진 누구에 의해서? 빨간색에 의해서 황제와 그의 자손에 의해서 중국은 뭐 중에 하나가 되었다?
까만 색깔 나오면 맞아요. 까만 색깔 나오나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정답 10번. 이렇게 되죠. 자, D번도 읽어볼게요.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이 파란 색깔이죠. 개혁을 했습니다. 차이나에서 개혁이 이루어진 개혁이 있는데 그러나 황제와 얘네들은 그쵸 바꿀 수 없었어요. 그 나라를 아주 크게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아주 큰 정도까지는 바꿀 수 없었다. 틀렸죠. 만약에 여기 낫이 없으면 낫이 없어도 벗 때문에 정답이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0번이었고요. 자, 이제 패러그래프 3번 읽기 전에 문제 잠깐 보니까 송왕조에 대해서 추론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다 읽고 풀어야겠네.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추론할까? 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신정보가 있을 거야. 그치?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한 번만 뒤집으면 돼요. 모든 글은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그게 포인트죠? 자, 뭐 중에 하나는 이거 딱 보자마자 뭐예요? 주제급이죠. 왜? One of the 최상급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복수명사죠. 맞습니까? 물론 이 글은 최상급으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자가 쓴 의도는 뭐예요? 최상급의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거를 재진술로 최상급으로 바꿔 쓸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자가 최상급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is 뭐뭐다. 얘 주제야. 무조건 주제예요. 자, 산문단의 주제는 우리는 주제는 잡고 가야 돼. 맨 마지막 요약을 풀어야 되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주제급이란 말이야. 얘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요? 4번 문제 3개 고르는 것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산문단의 주제니까. 자, 이러한 개혁 중 하나가 여러 개혁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가 만드는 거였어요. 뭘 만드는 거냐면 매우 정교한 행정암, 그냥 행정기관이라고 할게요. 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행정기관은 뭐냐? which was 생략된 거죠. PP로 쓰인 거고. 그러면 스태프가 동사로 쓰였다는 거네요. 스태프가 동사로 쓰이면 직원으로 일하다 또는 직원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제공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직원이 제공된 행정기관이다. 또는 직원들이 일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엇에 의한 직원이야?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한 직원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다. 자, 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또 누구냐? 통과한 사람이에요. 엄격한 시험에 여기서 엄격한 시험이란 얘기는 뭐예요? 뭐 보통 이제 스트릭트를 많이 쓰겠죠. 그렇죠? 엄격한 시험. 어려운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역을 해서 얘가 이제 우리 버케블러리 아래쪽에서 difficult로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교육받은 저기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니까 구성되고 있는 약간 의역을 해서 그런 매우 정교한 행정기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송앙조는 게다가 게다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열거첨가죠? 열거첨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앞문장에서 한 얘기 또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할 거다. 하지만 주제지향점은 같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개혁 얘기 나와야겠죠. 앞에 한 말이랑은 조금 다른 개혁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송황전은 확립시켰습니다. 뭐를요? 많은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을
확립시켰습니다. 복지 제도를 확립시켰다는 거죠. 자, aid는 assist죠. 돕는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 명사죠.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회복지 제도를 세웠습니다. 자, 그들은 세웠습니다. 수많은 내부 운하, 수로라고 해도 되죠. 운하, 커넬, 운하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건 또 도왔어요. 무역이, 자, 여기 헬프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여기 투가 생략됐죠. 무역이 번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역시 또한. 자, 지금 개혁이 나오고 있는데 개혁 1번이 뭐야? 행정기관. 2번이 뭐예요? 복지제도. 3번은 운하. 4번은 이제 읽어야죠. 그죠? 4번 이렇게 해서 4번 미리 쓰고 갈게요. 송왕조는 미안합니다. 송의 토지개혁이라고 읽어야겠네요. 토지개혁이 4번이네. 이제 토지개혁이 4번입니다. 송의 토지개혁은 향상시켰어요. 곡물에 대한 아웃풋, 산출량, 생산량, 물론 출력이란 뜻도 있지만, 근데 그건 곡물 생산량을 개선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생산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야기시켰어요. 증가를 야기시켰습니다. 인구에서의 증가를 야기시켰다. 근데 곡물이 많아지면 인구도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 시기 동안에 송의 개혁 시기 동안이죠. 중국 애들은 세상의 리더자였어요. 세계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야?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분야, 공학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자, 그들은 개발했습니다. 또 뭘 개발했어요? 건파우더 웨펀, 화약 무기를 개발했고요. 다음에 뭘 발명했냐 하면 나침판도 발명했어요. 그리고 병렬구조 1번, 2번,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우드 블락, 목판이야, 목판. 인쇄술도 만들어냈고요. 4번, 마지막으로 발행했어요. 세계 최초의 종이 화폐도 발행했어요. 전부 다 산문단은 전부 다 리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네요. 2번 문제. 음. 자, 성황조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정답이 될 확률이 많은 건 뭐예요? 행정기관이겠죠. 그죠? 아무튼 풀어보세요. 원래 추론 문제는 한번 뒤집는 게 추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그냥 임플라이, 암시하는 것은 요약 결론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내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자, A번 볼게요. 송이 지도자들은 디자이어, 개선하기를 바랬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태나, 네. 사람들의,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 상태, 조건, 상황 등을 개선하기를 바랬습니다. A번 맞는 것 같아요. 왜 A번이 맞냐 하면,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조금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그쵸? 여기 보면, 빈자들을 도우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고요. 또 딴 거 있나? 뭐 이제 곡식을 많이 해서 뭐 인구도 뭐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배고프게 살진 않았나 봐요. 더 읽어볼게요. 자, 2번에
B번 볼게요. 많은 개혁들이 있었는데 송항조가 한 많은 개혁들이 이미테이트, 모방되어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방을 했다는 얘기잖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이해가 안 가면 능동태로 읽으세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송항조가 한 개혁을 모방했다. 이런 말 없고요. 자, 10번. 최초의 문서화된 돈의 사용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문서화된 돈의 사용이 아니죠. 그쵸? 세계 최초의 종이화폐를 발행했다고 했어요. 종이화폐를 발행했다고 했죠. 최초의 돈의 사용을 문서화한 건 아니죠. 그치? 자, D번. 커넬이 있는데 송항조 동안에 지어진 우나 수로가 많은 해가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만드는데,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A번 쓰면 되고요. 사문단 읽기 전에 사문단 문제를 보니까 제국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고르세요. 자, 그러나 송왕조는 부분 부정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번영한 건 아니었다. 번창한 건 아니었다. 자, not always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always 지우고 그죠? 번창하지 않은 얘기가 이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너 네모 치고요. not 동그라미 치고 요렇게 해서 부정의 연속이죠.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맞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and not either잖아. 역시 아니다. 그래서 얘가 neither고요. 그쵸? and neither가 합쳐져서 너가 되는 거죠. 자,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 부정부사가 문 들어가서 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송나라는 평화롭지만도 않았다.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네. 왜냐하면이라고 읽어야겠네. 왜냐하면 여기도 자 보세요. 자, 너 있어서 도치시켰고요.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어렁 가로 열고 닫으세요. 아이고 미안. because 왜냐하면 왜 평화롭지만 않았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또 전명구가 전치사 명사 전명구가 문 들어가서 또 동사 주어 도치하고 있어요.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있다. 일형식이니까. 자, 그 송나라의 국경을 따라서 뭐가 있었냐면 많은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자, 여기 ing 동그라미 치고요. 명사 앞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ing 쓸 거냐 pp 쓸 거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동사의 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그냥 워링 형용사입니다. 주가 능동으로 전쟁을 하니까 ing요. 이러면 안 돼요. 동사의 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워링 전쟁 중인이라 형용사야. 됐죠?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도치가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도치 꼭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 도치, 주어, 동사, 도치. 동사, 주어, 동사, 주어. 자, 근데 그건
야기시켰다. 인과관계죠.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죠. 코스틀리. 코스틀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이런 뜻도 있고 희생이 큰, 대가가 큰 이런 뜻도 있고요. 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엔데믹한 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대가가 큰 전쟁 그리고 엔데믹한 전쟁을 야기시켰다야.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엔데믹. 그러니까 내가 아는 엔데믹은 뭐예요? 풍토적인이죠. 그 나라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치? 원래 코로나도 엔데믹이었다가 쭉 퍼져나가면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 안에만 있는 거야. 근데 이 엔데믹이 그런 경우에도 쓰지만은 아무튼 전염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는 게 마치 전염병인 것처럼 뭔가를 막 하는 것도 엔데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풍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살빼기 열풍이 전염병처럼 너도 나도 다 살빼기를 하고 있어. 그런 것도 엔데믹이야. 그런 것도 엔데믹이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 지역, 그 나라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 전염병처럼. 그것도 엔데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데믹은 고질적인이라고 써보세요. 크라니, 만성적인이죠. 크라니. 또는 유명한 말로 인코리저블, 인코리저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깊이 배어든, 인그레인드, 그레인드.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단어 설명은 안 할게요. 알았죠? 안 꺼지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고질적인이라고 읽으면 되고 단어 문제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엔데믹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항상 to를 쓰죠. 무엇에 대한 위협은 송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즉 송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북쪽의 라오허 제국이었다. 라오허. 학교에서는 아마 랴오허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나라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죠? 아직 안 나갔어요? 요나라. 랴, 오, 호, 랴, 오, 오, 허. 네, 요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요 제국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 자, 지금 정리할게요. 처음에 주나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송이죠. 북송을 이제, 그치, 건설을 했고요. 자, 이제 요 나라가 이제 제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누구냐면, 송나라가 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 얼라이 동맹을 맺습니다. 누구하고 동맹을 맺냐면 여진족이라고 써보세요. 여진족과 이 송나라는 여진족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그 여진족은요 적이었어요. 누구의 적이었어? 신나라의 적이었어요.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어, 자, 주나라에서 그냥 송나라라고 할게요. 송나라는 누구하고? 요나라하고 적이에요. 요나라하고 적이야.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여진족하고 동맹을 맺는데, 그런데
요건 빨간 거로 이해하기 쉽게 좀 그려놔 보세요. 내용 일치 문제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요나라하고 여진족은 또 누구하고? 진나라하고 송나라는 여진족은 미안해 요나라네. 요나라. 그치? 자, 요렇게 하고 됐습니까? 아, 자, 이제부터 잘 읽어야 돼요. 자,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송나라와 여진족이겠죠. 리벨, 반역하다야. 그런데, rebel against 하면은 무엇에 저항해서 반역하는 거니까 어디에 대항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들이 오버로드, 지배자입니다. 옛날의 지배자를 이제 오버로드라고 했어요. 요 나라와, 그치? 송하고 여진족이, 그들은 송하고 여진족이야. 여진족이 요 나라와 대항을 했습니다. 저항하다, 대항하다. 그리고 설립했습니다. 뭘 설립해요? 그들 자신의 나라를 설립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나라를 설립했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진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제국은, 진제국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응? 진제국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자, 다시요. 그들은 누구야? 송가 여진이야. 여진족이 요 나라 지도자들과 지배자들과 맞서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나라를 설립합니다. 뭐라고 부르는? 진나라라고 불리우는. 야, 이거 헷갈리게 썼네. 지금 요렇게 병렬 구조죠? 그죠? 자, 지금 이 글로만 보면은 그러면 송나라하고 여진족이 요 나라에 대항해서 그리고 송나라하고 여진족이 그들 자신의 국가를 만든 거야. 진제국이라는. 그래서 함께 그들은 송과 여진은 요 나라를 패배시킵니다. 힘을 합쳐서 1225년에. 그러나 이 요 나라 이제 망했어요. 이러한 동맹은 지속되지 않았다. 오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금방, 그러니까 요 나라 물리치고 나서 이제 송하고 여진족은 이제 동맹이 금방 깨졌다는 얘기야. 그 진이 recognize, 진나라가 recognize, 깨달았다 이거야. 뭐를? 송의 군대가 그들의 군대만큼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이때 데얼스 별표하세요. 원래는 뭐야? 데어 밀러터리죠. 자,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 대상 일치야. 됐죠? 그러면 여기에 시험 문제 댐이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너 여진이라고만 써도 절대 안 돼요. 여진이라고 뭐 피플까지 해서 써도 절대 안 됩니다. 군대와 군대를 비교하는 거야. 군대와 군대를. 그래서 반드시 소유대명사로 써야 됩니다.
요거는 뭐 항상 시험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송나라 군대가 여진, 여진이라고 해도 되고 진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죠? 여진이 진이니까. 진나라 군대만큼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 그들은 누구야? 진나라야, 이제. 얘가 진나라인 줄 알아야 돼. 그들 자신의 국가를 설립했죠. 그들은 누구야? 송하고 여진이야. 그리고 그 설립한 국가를 진나라라고 한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 뒤에 문제 보면. 자, 진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헷갈릴까 봐 내가 계속 신경 써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1127년에, 그러니까 2년 만에, 그쵸? 2년 만에 이제 동맹이 깨지고 공격을 하네요. 그래서 그 진은, 여기 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진이 송을 패배시킵니다. 송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얘 동사잖아요. 분사니까. 그리고 뭐예요? 축발시켜요. 송의 황제와 그의 궁정이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콜로케이션이야. 프람프트 A 투부정사. A가 뭐 하도록 야기시키다. 코우주예요. 인과관계예요. 촉발시키다. 송과 그의 궁정이 풀리는 신속히 달아나다죠. 달아나도록. 자,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예요. 방향이나 출처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은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쓰이지만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서쪽으로. 양쯔강 남쪽으로 달아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3번 문제. 진 나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 고르세요. 자, 3번 문제. 자, 진 황제는 뭐로 구성되어져 있냐?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뭐로써 알려진? 여진족이라고 알려진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맞죠? 맞죠? 자, 그 진 제국의 군대는 그럭저럭 뭐뭐 해 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냥 송나라를 물리쳤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몰고 갔다죠. 송을 어웨이 멀리 떠나보내게 했다. 뭐로부터? 그들의 땅으로부터. 맞죠? 자, 10번. 그것의 진제국의 사람들은 이주했다. 중국으로 이주했다. 땅으로부터 어딘가 서쪽에 있는 어딘가의 땅으로부터 중국 쪽으로 이주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정답 10번이고. 자, 그것은 진제국은 함께 일했습니다. 송나라와 동맹을 맺었죠. 쳐부시기 위해서 무슨 적?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나라죠. 요나라. 그래서 정답 10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쉬었다 안 가도 되겠는데. 자, 성정부가 itself, 자기 자신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송나라 정부가
세워졌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송나라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거 now라고 쓰고 what is now 그냥 이렇게 써보세요. what is now를 보통 많이 씁니다. 지금은 뭐디인 이런 뜻이죠. 지금은 황조라는 도시인 곳에 송정부를 세웠다. 자, 이게 이제 남송인가 봐요. 그죠? 지금 북송이 저기 진나라 때문에 어디로 양쯔강 남쪽으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정부를 다시 세우나 봐요. 지금은 항저우인 그곳에. 자, 이것은 마크, 표시하다, 나타내다, 기념하다, 특징짓다. 이것은 특징짓습니다. 남송 제국의, 남송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해석할게요. 특징 짓습니다. 해도 되고요. 자, 크래시, 충돌인데요. 진나라와의 충돌은 계속됐어요. 아, 짜증나. 그죠? 특히 무엇을 따라서? 연안과 양쯔강을 따라서. 양쯔강 남쪽에 그러면은 이제 항저우가 있나 봐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제 진나라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연안과 양쯔강을 따라서 특히 진나라와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이 진나라를 레이드, 급습이죠. 급습하기 시작했어요. 야, 진나라가 도와주네. 아닌가? 아, 미안해. 몽골이 진나라를 이제 침략하는 거야. 급습합니다. 다음에 어디야? 그리고 1211년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몽골 군대가 인베이드 침략합니다. 북부 중국을 침략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나라를 정복합니다. 몽골이 다 먹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자, 1260년대 말에 몽골 지도자 쿠블라이 칸이 침략을 시작합니다. 남송 지역의 침략을 시작합니다. 양쯔강을 따라서 10년이 넘는 전쟁 끝에 남송은 패배합니다. 1279년에 뭐 내용이 하나도 없네. 그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글은 뭐예요? 송나라가 흥할 때 개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저렇게 헤쳐나갔지만 몽골한테 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문단의 주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단의 주제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글은 송나라가 세상에서 우두머리였다 이거야. 개혁을 통해서, 그죠? 많은 개혁들을 통해서 하지만 나중에 망했다. 몽골한테 망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1번 중국은 선진화된 나라였어요. 이때 중국을 차이나를 송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송나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송나라 기간이잖아요. 아, 여기 근데 이 기간 동안의 중국은 이 기간이 이제 송나라 동안이죠. 그리고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과학, 공학, 기술 분야에서 이거 일문단에 있던 건데 일단 맞아요. 근데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놔야 돼.
무조건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왜 답이 4개 나오면은 마이너는 빼야 돼요. 그 문단위 주제가 아닌 건 빼버려야 되고 사례인 것도 빼버려야 되니까. 자, 전쟁이 없었다. 북송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했어요. 요 나라와 전쟁을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연합하자고 여진족하고 연합해서 그지? 요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자마자 틀렸고요. 남송 기간은 특징 지어집니다. 전쟁으로. 무슨 전쟁? 싸워진 전쟁. 누구와 싸워요? 진나라하고도 싸웠죠. 계속해서 진나라하고 양쯔강하고 연안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몽골이 나와서 몽골이 진나라를 치고 다음에 송나라를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몽골과 진나라와 대항해서 싸웠다. 맞죠? 요 맨 마지막 문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맞고요. 요 보자마자 틀렸어요. 요 나라가 왜 나와? 그치? 지금 송나라 얘기하는데 주어부터 틀렸어요. 근데 우리는 읽어볼게요. 요 나라는 뭐 중에 하나다? 적들 중에 하나다. 송나라의 적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송나라는요, 싸웠어요. 요 나라와 싸웠습니다. 그것의 북쪽 땅에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왜? 어디가 틀렸어요? 마지막에 북쪽 땅에서? 얘가 틀렸어요? 그냥 마이너에 이제 생각하기 싫어서. 적들 중에 하나다. 적들이, 요 황제는 송의 적 중에 하나다. 적이 많았나요? 요 나라가 있을 때에는 몽골은 제외해야죠. 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본문에서는 요 나라 하나뿐이 안 나왔잖아요. 그치? 그런 거 같죠? 그럼 적들이 많이 나왔어야 됐는데, 적들은 안 나왔고, 요 나라 망하고 나서 몽골 나온 거잖아요. 그죠? 진나라하고 몽골 나온 거고. 뭐, 아무튼 뭐, 북쪽이 맞냐?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치? 기억을 못 하겠어. 북쪽에서 싸웠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주어가 틀린 거예요. 요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메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북쪽이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 보려면 다시 읽어야 돼. 선생님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죠? 어, 자, 아무튼 1번, 3번. 개혁 얘기 나와야죠. 어, 태조 황제와 다른 사람들의 개혁은 임프로브, 개선시켰습니다. 내적인 상황을, 그 나라의 내적인 상황들을 개선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맞죠? 이 문단이죠. 이 문단. 미안해. 3문단 주제죠. 3문단 주제죠. 3문단. 1번은 어디 주제죠? 1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죠? 얘는 마지막 문단이 1, 2, 3, 4, 5문단. 1, 2, 3, 4, 5문단에 나와 있고요. 자, 문단의 주제고요. 6번 읽어볼게요. 송왕조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거의 설립자가 황제를 쿠데타로. 자, 송왕조는 시작했습니다. 그 송왕조의 설립자가 쿠데타로 얘를 디피트했을 때 맞네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것 같죠? 하지만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가 되고요. 음. 맞습니까? 요게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이 문단 이거 어디 있어?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문단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6번은 이 문단이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1번, 3번, 5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